생 111쪽에 701번부터 한다. 701번.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브레이크 밸브는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했대. 그 x가 12t 빼기 0.8, 0.4t 제곱. 참고되어 있다. 이때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걸 찾아라. 브레이크 밸브는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걸. 브레이크 밸브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용어로 뭐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제동거리. 상식적으로 제동거리는 짧을수록 좀 좋은 거 아닌가? 브레이크 밟고 바로 움직이면 좋잖아. 다만 운전자나 뭐 탑승객 입장에서 갑자기 팍 움직이면 불편하겠지. 적절한 타협점을 이룰 텐데. 자, 그럼 정지할 때까지니까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찾아야 돼. 이 t라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다. 그지? 그러니까 정지를 하려면은 그 움직인 거리를 미분한 그 속도가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 ft라고 받아들이시고 x를 ft라고 합시다. 미분해서 이제 vt가 나올 텐데 vt가 12-0.8t겠죠? 그래서 정지라는 거는 이제 vt가 0이니까 여기다 0 풀겠죠? 풀어주면 t가 0.8분의 12가 나오고 8분의 120이고 15 나오겠지? 그래서 t가 15가 되는 순간이 정지하는 순간일 것이고 질문은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움직인 거리의 식이 f잖아. 그래서 질문은 f15를 묻는 거다. F15는 15 넣어서 계산하는 소리지.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12 곱하기 15 마이너스의 0.4 곱하기 15의 제곱 225 하라는 소리네. 여기까지가 이제 180이고 4 곱하기 225가 몇이냐? 225의 2배가 아니지 900 나오지 않냐? 900의 0.1배니까 90 나오겠다. 90. 그럼 90이겠네 그럼. 그런 얘기입니다. 단위 미터 쓰면 되겠고 여기서 VT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VT. 자, VT 그래프 그려본다. 이쪽 T축. VT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지? 마이너스 0.8t 더하기 10이니까 이런 놈이거든? 여기가 10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찾아보니까 t가 어디 나왔어? t가 15 나왔거든. 그치? 이게 지금 VT 그래프야. 움직인 거리라는 게 저쪽 뒤에 이제 마지막 적분을 배우게 되면 VT의 민넓이야. VT 민넓이. VT 민넓이가 움직인 거리거든. 0초부터 15초까지. 이거 넓이 재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15 곱하기 12의 절반이 답이야. 그게 딱 90이야. 삼각형 넓이 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시고 14번 해보자. 처음 속도 20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올린 t초의 높이가 얼마다 그랬는데 높이니까 그 위치란 말이잖아. 지면으로부터 위치야. 이렇게 해서 있으면 이제 요 높이가 곧 위치가 된다. ft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ft를 준 건데 이것이 20t-5t 제곱이다. 그러니까 처음 속도 20m/s는 요 식 안에 반영된 거야. t파트였구나.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면은 이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일 거 아니야. 방향 바꾸는 그 순간. 그지? 어느 순간을 최고 높이 찍고 떨어질 거니까. 그 순간에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다가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은 높이라는 말은 뭐가? 속도 VT가 0이라는 말과 같이 취급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 VT를 찾으면 VT가 2분에서 20-10t가 되고 얘가 0이 될 거니까 t가 2인 순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소리야. t가 2 때. 그 순간에 높이 찾는 거니까 높이는 위치고 f2를 넣는 거지. f니까 다시 여기 2를 넣어서 40-5, 4, 20. 그래서 20이 됩니다. 이렇게 푼 거죠. 근데 뭐 사실 ft의 식이 나왔잖아. 최고높이라는 말은 높이의 최고, 높이의 최대값 얘기야. 높이의 최대값이니까 ft의 식을 표준화해서 이차함수의 꼭지점 찾는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묶고 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끊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25일 거 아니야. 이 그래프가 f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원점 지나가잖아. 이렇게. 여기가 4겠죠. 방정식에가 4니까 0과 4. 그 다음에 여기가 2겠죠. 꼭지점. 여기가 20이죠. 그러니까 f의 최대값은 요점 얘기니까 20이 답이야. 이해돼? 그리고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f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 순간이니까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이고 축이겠죠. 축, 대칭 축.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마지막 문제가 상이 없으면 그냥 필수형만 하고 넘어간다. 그 다음에 707번. 그래프가 나왔네. 원점 출발이고 수직선 움직임이고 그래프가 짱나네. 빔이 없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느낌이네. BC, A, B, C 여기가 D고 EFG, E, F, G 그리고 여기가 H고 여기가 I고 이게 현재 그래프가 VT 그래프야. 항상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가 정확히 보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 1번에서 t는 a일 때 가속도가 음수다 그랬어. t는 a일 때 가속도라는 얘기는 a의 a겠죠? a라는 건 가속도식 할 때 at. 근데 혹은 이게 v 입장에서는 v 프라임의 a일 거 아니야? 그게 음수인지를 물었거든? 근데 a라는 t가 a가 되는 순간에 v 그래프가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vt. v 프라임 a라는 것은 v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나오겠지? 확인됐죠? 그다음 두 번째 D부터 T가 E까지 해서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 VT가 증가다를 VT에서 확인하려면은 이거 저쪽 VT 그래프니까 D부터 E면은 D부터 E면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부분에서 이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에 올라가잖아. 올라가니까 뭐 맞는 거야. 혹은 뭐 그래프가 증가라는 말을 VT의 도함수인 V 프라임 T가 0보다 크다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죠? 그러면 D부터 E 사이에서는 접선의 결계 양수가 되는 거니까 맞기도 하고 굳이 여기까지 갈 거 없이 그냥 VT 그래프가 나온 거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야. 3번은 B보다 크고 T가 작다 E일 때 가속도 일정하다. 가속도 일정이라는 말은 V 프라임 T가 일정하다는 소리야. 맞나? B부터 E B부터 E? 그럴 리 없잖아. V 그래프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이 B부터 E까지 해서 뭐 아니지. B가 딱 여기를 줬구나. B가 여기다. B부터 E면 딱 이 부분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양수로서. 그치?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 맞고 이제 4번에서 T는 F일 때 P가 정지해 있다. P가 정지라는 소리는 속도가 여기라는 소리야. VT가 0이고 아니 VF가 0인지 물은 거지. FT가 F일 때니까 VF가 0인지를 물은 거야. 자, 봅시다. VF F일 때 V 값은 양수로 뭐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0인 거지 함수 값이 0은 아니잖아. VF는 양수로 나온 거니까 이게 틀린 거죠. VF 0보다 크잖아.
그럼 정지가 아니고 앞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전진. 5번에서는 0보다 크고 t가 작다 i에서 운동방을 두 번 바꾼다. 운동방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거는 이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만 바뀐다를 VT가 0이다 해석하면 안 돼. VT가 0이다는 순간적으로 정지야. 알겠죠? 이게 뭐 앞으로 가다가 이쪽에서부터 앞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는 운동방 바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가다 멈추다가 다시 뒤로 가다가 아니면 뒤로 가다 잠깐 멈췄다 다시 앞으로 가다가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이거는. 속도 VT의 부호 변화. 그러니까 이게 VT 그래프니까 VT 그래프가 T축을 뚫는다야. VT 그래프가 T축을 뚫는다. 뚫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뚫는 것이 여기 하나 두 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VT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부분일 것이고, 여기는 VT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니까 앞으로 가다가 뒤로 바뀌는 지점이겠지. 그래서 지점은 지금 D랑 H에서 두 번 바뀐 게 맞죠? 그런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6번 6, 7, 8, 9 4개 남았어. 순서를 적어놓을게. 9번하고 12번하고 그 다음에 13번하고 15번 18, 19, 21 이런 순서 할 거니까 혹시 안 풀었으면 이 순서도 풀어봐.
자 봅시다. 첫 번째 709번은 요 그래프는 FT 그래프야. XT로 썼지만 XT가 위치라고 써있잖아. 편하게 FT로 바꿔주시고 뭐 정확히 그려놓고 기억부터 보게 되면 기억은 0초부터 B초 사이에서 속도의 최대값이 t가 a일 때냐 이걸 물었습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VT. 속도와 속력 잘 구분해야 돼. 속력 나오면 속도의 크기입니다. 절대적에서 아래쪽 접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자, 0부터 B면은 여기 부분인데 여기 부분에서 속도가 최대냐. 근데 이게 FT 그래프니까 VT라는 것은 F 프라임 T로 이해하겠지? F 그래프 입장에서 VT 읽으려면 F 프라임 T니까 접선의 길이입니다. 접선의 길이가 가장 클 때가 A일까? 아니죠. 이 출발할 때 가장 가파르잖아. 점점점 기울기 완만해지다가 여기서 0 나올 것이고 더 작아지기도 하잖아. 그거는 그냥 위치가 최대인 것이지 0과 비슷한 위치가 최대인 거지 속도가 최대가 아니야. 틀렸어. 위치라고 써서 맞는데 T는 B에서 운동만 바꾼다. 운동만 바꾼다라는 말은 이제 VT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VT 그래프 입장에서는 VT의 부호 변화야. 아까도 말했죠. VT 그래프가 T축을 뚫는다야. 근데 이건 F 그래프잖아. F 입장에서 운동방을 바뀐다면 어떻게 해석하냐. 예를 들어서 현재 F 그래프라면 0초부터 A초까지는 F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잖아. 앞으로 간다는 소리야. 전진. 그러다가 A초부터 B초까지는 위치 함수가 점점 감소하잖아. 후진하는 거야. 그래서 B초일 때는 다시 원점에 도달한 거죠. 위치 여기니까. 그러니까 FT 그래프에서는 운동만 바꾼다는 증가 감소 바뀌는 거야. 증가 감소 변화 감소가 바뀐다는 소리야. VT의 부호가 바뀐다는 말이 FT의 증가 감소가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극점 얘기라고. 극점. 전진하다가 후진하고 극점. 또 후진하다가 전진하고 극점. 두 번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B일 때 그러냐고 그랬지. B일 때 아니죠. A랑 C일 때죠. B가 아니고 A랑 C일 때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T는 C일 때 P의 속도가 뭐냐니까 이거는 VC가 0이냐고 묻는 거야. VC가 0. VC는 F 입장에서는 F 프라임 C겠죠? 가 0인지 물은 거야. 자, C는 0이니까 요즘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나올 거니까 확인됐지? 맞고. 그 다음에 0부터 D초 사이에서 T는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다. 자, 원점에서부터 거리는 뭘까? 원점으로부터 거리.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위치가 아니야. 거리니까 이건. 저쪽 원점보다 저 왼쪽으로 뒤쪽으로 가도 거리는 늘어나잖아. 그래서 이거는 위치의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FT의 절대값 얘기야 이거는. 알겠죠? 절대값 빠뜨리면 안 돼. 그러면 0부터 D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절대값 취한다고 생각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0부터 D 안에서는 가장 먼 게 여기 있네. 그러면 이게 F 절대값이니까 가장 먼 곳은 C고 그 거리는 3이겠죠? C가 맞죠 그럼? 최대값은 3일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712번. 12번은 이제 P하고 Q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각각의 위치 그래프를 준 거야. 위치. F는 P의 위치, G는 Q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질문 기억은 PQ는 적어도 2번 만난다. 만난다는 같은 시간에 같은 지점에 있는 거니까 위치 같다. 위치 같다. 그러니까 FT는 GT라는 소리지. 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P의 위치인 FT와 Q의 위치인 GT가 똑같다. 이거는 위치 그래프를 그냥 준 거니까 FT는 GT 교점 얘기잖아요. 교점. 교점이니까 1과 8초일 때 위치 같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T를 굳이 찾으면 1초와 8초다. 두 번. 적어도 왜 붙었을까? 적어도는. 뒷줄에서 그래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잖아. 현재 보이는 것만 해도 두 개란 소리야. 그 다음에 니은에서
t는 4일 때 속력, t는 4일 때 p의 속력.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야. 따라서 p의 속도까지가 f4겠죠. 속력이니까 절대값 취하시고 t는 8일 때 p의 속력이죠. 똑같이 다 p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잠깐 F'이지. 그다음에 F' 8의 절대값. 이 둘을 비교해서 이게 더 크냐고 물은 거야. 그지? 근데 F 입장에서 접선의 길이가 4일 때 이렇게 나오고 8일 때 이렇게 나오잖아. 어차피 양수네. 그러니까 속도로 물었어도 답은 똑같았겠네 이거는. 그래. 그지? 그러니까 4초일 때가 더 기울기 클 거 아니야? 8초일 때보다. 맞죠?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 맞았었고.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초에서 8초 사이에서 P가 움직인 거리와 Q가 움직인 거리를 뭐 비교하시오 이거네. 이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입니다. 그죠? 4초부터 8초. 여기 안에서 하라는 소리야. F부터 볼까? F는 이 그래프거든. 이 그래프. 뜻이 뭐야? 4초일 때 F라는 거는 요점의 함수값이 4초일 때 위치인 거야, 위치. F4. 또 8초일 때 위치, F 입장에서. 여기가 F8. 자, 그러면 4초일 때부터 8초란 말은 요 부분인 얘긴데, 그래프가 오른쪽에 올라가고만 있잖아. 그러니까 4초일 때 위치에서 8초일 때 위치까지 바뀐 거니까 이만큼을 전진한 거지, 전진. 그러니까 요 길이를 말하는 거야, 움직인 거리야. 그죠? 그래서 우선 P가 움직인 거라는 거는 이게 중간에 극점은 없으니까 F8 빼기 F4를 뜻합니다. 자, Q가 움직인 거리는 GT를 봐야겠죠? G 그래프는 여기 부분이야. 딱 봐도 G가 올라간 게 더 많잖아. 그잖아. 여기 부분일 텐데, 여기 부분. G8 빼기 G4겠죠? 비교가 위쪽이 크다. 틀렸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길이 문제. 내신이 잘 나오잖아요. 높이가 3m인 가로등이 있었고 그 밑에서 사람이 서 있었거든. 사람이 서 있다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그 속도가 매초 2m씩 움직인다. 그지? 사람 움직이면은 이제 그림자가 생기겠죠. 처음에는 사람의 그림자는 발밑에 생겼을 건데 그 사람의 폭 같은 거 무시해야 됩니다. 이만큼 갔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니까 빛이 여기서 발밑으로 비치고 머리끝에 비치다 보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질 거라고. 그림자가 이게 그림자야. 이 그림자. 이 그림자. 그치? 그래서 그림자 길이 변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림자 길이 부분을 보통 L로 많이 써요. L 혹은 LT입니다. L은 T에 관한 식이야. 사람이 움직이는 게 이제 몇 G미터니까 이 상황을 T초 그림을 생각해. 움직이고 나서 T초 후가 지나갔다 라고 생각하면 사람 움직이는 이 거리가 몇 G니까 2T만큼 그렸다는 소리야. 2T. 그때 이 L을 T에 관한 식으로 쓰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뭐 쓰겠어? 당연히 작은 사각형, 큰 사각형에 대해서 닮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밑변 대 높이의 비로 갑시다. 밑변 높이, 밑변 대 높이. 밑변 L 대 높이 1.8. 의 비가 큰 사각형의 밑변 L 플러스 2T 대 3이겠죠? 여기서 1.8이랑 3 약분할게. 0.6의 3배, 3, 0.6 5배, 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곱해서 5L이 같다. 3 곱하기 L 플러스 2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식에서 우리가 3L이 넘어가게 되면 2L이 6T가 되고 L은 3T라는 식을 얻겠죠? 이렇게 식을 얻으면 마지막에 이제 그림자 길이가 L이기 때문에 변화를 구하려면 항상 이 안에 뭐가 생략된 거죠? 시간 T에 대한이란 말이 생략된 거야. 별말 없으면. 변화율은 항상 시간에 관여하거든. 별말 없으면. 따라서 L을 T에 관한 누구다니까 DL, DT 묻는 거야. 그러니까 L을 T로 미분하면, 즉 양변을 T로 미분하면은 좌변이 DL, DT고 우변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위가 있으면 써야 되는데 길이의 단위가 미터고 시간 단위가 초니까 미터 퍼 세컨드를 쓰면 되겠죠. 단위 안 쓰면 감점 당할 수 있다. 그지? 여기 세트 문제 하나 더 있잖아. 세트 문제. 여기서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이런 것도 되지 않나? 물론 그림이 지금 왼쪽으로 그림자가 져가지고 이 속도의 부호를 말하는 게 조금은 애매한데 이쪽을 양의 방이라고 치고 생각해보자. 알겠죠? 이제 뭐 그림자가 이쪽에 있다 생각하고 그럼 그림자 머리끝 측정 속도는 그림자 머리끝의 위치를 찾아야 돼. 왜? 속도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야. 아까 여기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량이니까 이 길이만 보면 되는데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를 미분해야 돼. 위치를. 그림자 머리끝의 위치를 x라고 합시다. 보통 x1, xt라고 쓰는 거야. x. 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 이거 이용할게. 여기가 원점이라 두시고 요만큼이 여기가 x인 거야 좌표로 x. 알겠죠? x. 그리고 요만큼은 아직 잘 모르겠고 여기가 2t는 확실하죠. 그지? 닮았을 때는 이 좌표가 x가 되는 순간 이 원점부터 여기까지가 길이 자체가 x야. 그럼 이만큼 뭐야? x에서 2t 뺀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쓰는 게 똑같아. 닮은 비로 작은 사각형에서 밑변 x-2t 네, 큰 사각형에서 밑변 x겠죠? 그것의 b가 높이는 높이의 b니까 1.8 대 3의 b로 간다. 그래서 여기가 약분해서 3대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행하면 3x가 5x 마이너스 10t와 같고 2x는 10t고 x가 5t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그림자 머리끝의 위치인 x를 t로 미분한 dx dt를 묻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5가 되겠죠? 아니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세트 문제라면 뭐 예를 들어 얘를 먼저 풀었다. 아니 아까처럼 얘를 먼저 풀었다고 쳐봐. 아까 L이 3t였죠? 3t. 아까 우리가 2부를 L로 뒀잖아. L로. L. 그치? L이 3t면 얘가 3t가 된 거 아니야? 여기 2t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냐고 그러면 2t랑 3t 더해서 5t인 거야. 얘가. 세트 문제 볼 때는 굳이 이걸 두 번 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 야 근데 풀려고 한 거는 풀고 지금 조는 거야? 이랑이? 응? 조라도 풀고 졸아라. 한변이 6인 정삼각형 그래서 이렇게 P가 있고 이렇게 하고 P는 A 출발해서 몇 초 1, Q도 B 출발해서 몇 초 2 그죠? 그러니까 P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인 거야. 요것이 몇 초 1이니까 이게 이것도 T초 그림을 그린 거야. 여기가 1T겠고 Q는 B 출발 시까지야. 여기가 B, 여기가 C. 네, 잘 출발 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Q는 여기서부터 온 거야. 몇 초 2로 2T만큼 맞겠죠. 여기까지 길이를 잘 확인하시고 동시 출발 후 2-3초 후 삼각형 PBQ의 넓이 변화율. PBQ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잖아. PBQ. 여기를 편의상 ST라고 할게. 따라서 2분의 3초 후 ST의 변화율이니까 질문 자체는 S 프라임 2분의 3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절차는 ST의 식을 찾고 T로 미분해서 S 프라임을 찾고 그다음 대입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넓이의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된다를 기억하면 돼. 네, 최초의 도형은 정삼각형이었어. 그러면 여기 길이가 6만이 합칠 것이고 여기 2T가 됐잖아. 여기 각 60도. 따라서 넓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두 변과 끼인각 60도야.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쓸 겁니다. 두 변의 길이는 2T 곱하기 6만이 합칠 것이고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쓰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약분 되겠고 여기까지가 그러면 2분의 루트 3t t 곱하기 6 마이너스 t 여기까지겠다. 미분할 거는 잠깐 전개할까? 전개해주면은 3 루트 3t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t 제곱 되겠다. 그래서 s 프라임 t의 값은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t겠죠? 따라서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3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정리하면 다시 2분의 3 루트 3이 되겠죠? 뭐 단위는 이제 뭐 길이 단위가 없으니까 쓰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넓이의 분열은 S 프라임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ST의 식을 세워야 돼. 즉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작성하시고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T에다가 넣으란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유형 19번이 분명히 이제 여기 시험법 들어가면 한 문제쯤 나오는데 학생들 좀 어려워하죠. 719번 반지름이 2인 9 모양의 고무풍선이 있다. 그렇게 했더니 점점 커진다는 얘긴데 이렇게 합시다. 처음에 그러니까 반지름이 2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초가 2cm. 이제 여기다 바람을 넣고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5mm씩 늘어난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커졌다는 얘기죠. 좀 커지겠다. 커지는데 이 반지름이 늘어난 만큼이 t초가 되게 되면 매초 5mm씩. 밀리라는 거는 5mm라는 건 0.5cm 아니겠냐? 따라서 t초가 지나가면은 0.5t cm만큼이 늘어났을 겁니다. 반지름이. 그 상황에서 4초 후 고무풍선의 부피변을, 부피라는 거는 VT라고 쓸 거예요 보통. VT. 근데 변화리가 V'이고 4초니까 V'4를 묻는 거야. 따라서 작전은 VT의 식을 세우고 도함수 찾은 다음에 4 넣으란 얘기야. 자, 그 VT라는 거는 t초가 지난 후에 이 고무풍선의 부피거든. 자, 그 9야 9.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더하기 r 세제곱. 근데 r이 2 플러스 0.5t니까 0.5t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세제곱 이거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9의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이야.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S 9의 껍데기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 그래서 이제 미분하게 되면 V'T는 3이 떨어지면서 약분할 거니까 4파이 곱하기 0.5t 더하기 12에 대해서 제곱, 그리고 속미분에 0.5 들어가야 돼. 2분의 1. 따라서 정리 한번 하게 되면 2 곱해가지고 2 나눠가지고 이쪽 2파이 곱하기 2분의 t 더하기 12의 제곱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V'4를 물어본 거니까 2파이 곱하기 4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0이니까 14 제곱 이거네. 이게 196이잖아. 196의 2배 얼마야? 196 곱하기 2의 파이 392파인가? 이렇게 쓰면 되겠다. 단위 쓰시고. 4초. 아이고, 2인데 11로 왔네, 계속. 플러스 2였다. 이거 2에 제곱이겠지? 4를 집어넣으면은 2파이 곱하기 4 넣어서 2 더하기 4의 제곱이겠지? 따라서 32파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써야겠죠?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21번. 미분 마지막 문제야 이제. 원 뿔이 있다. 깔때기. 그리고 이렇게 있고
반지름은 6짜리였고 높이가 10짜리였네 원래가. 자, 이런 상황인데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cm/s로 일정화돼. 수면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속도입니다. 원래 비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의 깊이가 5가 될 때 부피 변화율이니까 부피 변화율은 V'T 묻는 거야. V'T. 근데 그 물의 깊이가 5가 될 때라고 써 있죠. 깊이? 높이로 합시다. 높이. 그냥 일단 깊이가 5가 될 때 V'T가 얼마냐 물은 거니까 VT의 식을 작성을 해야 되고 깊이가 5가 되는 순간에 시간 찾아야겠지? 이거지 시간. 자 그러면 써있기를 물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으로 일정하니까 T초가 지나도 항상 가정을 하는 거야. T초 후. 그 T초가 지나가면 높이가 9분 20T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 정도의 수면이 만들어질 거다. 그치? 그래서 이만큼 높이인데 그 높이가 9분의 20T가 됩니다. 그때 반지름이 있겠지? 그 반지름을 찾는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작업이겠죠. 반지름을 뭐 X, R이라고 잠깐 나올게. R하고 R을 T가 한식을 표현해줘야 돼. 방법은 뭐야? 아까 그 그림자 문제랑 똑같아. 그림자 문제에서 요 삼각형 보였잖아. 삼각형. 그 평행선 있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봤을 때 닮은비를 써야겠죠. 닮은비. 작은 거랑 큰 거랑 닮은비니까 밑변 대 밑변 9분의 20t 대 10이 되겠죠. 9분의 20t 대 10의 b가 r 대 6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r 찾고 싶은 거니까 10r은 얘다. 혹은 r은 9분의 20t 곱하기 6을 10으로 나눈 겁니다. 약분돼서 1이고 약분돼서 9분의 6 아니지 여기 2지 9분의 10이니까 3분의 4t가 되겠죠. 그래서 이 r이 3분의 4t인 걸 발견했어. 자, VT식 가겠죠. 밑에 있는 깔때기에 들어있는 물의 부피니까 원뿔 부피. 그래서 식은 3분의 1 파이 r 제곱의 h야. 그래서 식을 작성하면 3분의 파이에 r 제곱은 3분의 4t의 제곱이야. 곱하기 높이가 9분의 20t였고, 그죠? 여기까지를 정리한 결과는 3, 3, 3, 3, 3. 3의 5제곱인데 분모가 243이야. 그거 분해 16에 20까지 있잖아. 16에 20 빼면 320인가? 320에 파이도 있고 t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여기까지가 vt입니다. v''t를 찾으면 3을 약분할 거니까 81분의 320의 파이의 t 제곱일 거야. 자, 깊이가 5인 순간에 시간 찾아야 됩니다. 깊이가 5면은 이게 5란 소리거든. 그치? 그러면 t를 찾으려면 t는 5 곱하기 20분의 9겠죠? 따라서 4분의 9겠네? 4분의 9. 집어넣으란 소리야. 그래서 v' 4분의 9를 풀었습니다. 따라서 81분의 320 파이 곱하기 4분의 9의 제곱인 16분의 81을 연산하시오. 약분 20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지?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 답이죠? 중간에 숫자가 좀 커졌는데 마지막에 이제 약분이 잘 됐던 거야. 3분의 1 같은 거 빠뜨리면 안 되겠고. 이해됐어? 일단 여기까지 미분 마친다.